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 광고계를 접수하며 MZ세대 스타로 급부상한 가상인간. 일자라는 막내로 불리는 서빙 로봇.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교육을 통해 30년간 학습한 지식과 정보를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단 14초. 미래 세대들은 머지않아 인공지능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연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요? 이런 창의적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한 결과를 가지고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앞으로 꼭 필요한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형 인재는 소통으로 혁신과 공감을 이루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대안을 찾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학생들에게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발표 토론식 교육이 저는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뉴 노멀 시대. 교육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자기주도 학습. 지금 그 출발점에 선 새로운 미래 교육을 만나봅니다. 교육 대전환. 미래 교육 레디 스타트. 퇴근 시간을 한참 넘긴 시각. 회의실 안이 분주합니다. 카메라까지 등장한 걸 보니 평범한 회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이따 이건 지금 테스트 화면이고 동신대 측에서 또 준 링크를 주면은 그때 다시 정상적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바쁘시네요. 네, 좀 바쁩니다. 네, 어떤 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창녕 온라인 캠프 오늘 2번째 강연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학생 참가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창의융합 온라인 캠프는 무한교육지원청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발표 토론식 프로그램인데요. 무한관내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이 이제 지방에 있는 군이다 보니까 저기 서울이나 수도권에 유명한 이런 교수들 만나보기 어려운데 인문학 그리고 과학기술 그리고 예술까지 이렇게 통틀어서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스칸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토론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는 서울대학교 이재영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자, 이재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영입니다. 수준 높은 석학들의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되는 창의융합 온라인 캠프는 우리 주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인문학과 과학, 예술을 포괄하는 창의적 사고와 통찰력을 키워주는 수업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경험하는 것이 있을 때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라고 말했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가 있는가,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쉽게 AI가 못하는 것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어떤 이 감성적인 측면 그런 어떤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최희수 군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동의를 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희수 군 굉장히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창의적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혹시 이제 서울대에 이렇게 지나갈 일 있으면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토론하면서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뵙기 힘든데 이제 직접 얘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시간도 별로 없으신데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대 교수님이랑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시골에서 하는 게 좀 영광스럽고 신기해요.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방식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앞당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도 그중 하나인데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내가 이것이 부족해요, 저것이 부족해요, 나는 창의성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천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게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불어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미래 세대에게 창의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무한교육청은 창의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신대, 포항공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무한 R&E 창의 융합 발표 토론 프로그램인데요.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12주간 창의 융합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자기 주도적 발표 토론 학습과 분야별 석학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무안 관내 3개 고등학교 35명의 학생이 4개 영역팀으로 나뉘어 소논문을 작성하고 지정주제 발표 토론과 자유주제 발표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교수진과 포항공대, 동신대 한의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교육 멘토들이 밀착 지도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문헌을 탐독하고 주제 선정, 발표문 작성, 발표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인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가치, 바른 인성에 대한 가치, 융합 등의 가치를 배워나갔으면 합니다. 이번 발표 토론에 함께 팀을 이뤄 참가한 무안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하민 학생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번째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팀 하면 토론이라는 자체가 접하기가 어렵고 먼저 하는 방법도 어려워서 좀 하기가 껄끄러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토론보다는 좀 더 제 생각을 넓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한 번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주제 선정부터 자료 준비와 발표문 작성까지 프로그램 전 과정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말 그대로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이죠. 뇌사가 과연 뇌사가 뇌만 죽는 건가? 그럼 나머지는 멀쩡해? 심장도 제대로 뛰고 할 거. 의식이 없다. 딱 그 느낌. 식물인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 들어보는 낯선 용어를 익히며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팀원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부딪혀보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책 같은 게 아무래도 주변에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온라인 논문 같은 걸 많이 찾아서 하고 있고요. 논문 아니면 뉴스 같은 것도 요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를 하는 쪽이에요. 함께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러지 않고 다음에 저희끼리 생각 나누고 이제
논문 써야 돼.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했던 거 부분 했던 거 그냥 자체를 읽으면서 네가 다 이해하는 그 자체에서 써야 돼. 대학교 가면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또한 작년과 지금 저를 비교하자면 무수히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개성과 다양한 욕구가 중시되는 사회, 교육도 그래야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잠재된 능력을 펼칠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그동안 우리 교육은 창의적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의 주체가 되기보단 수동적인 청취자에 그치곤 했습니다. 이런 암기 주입식 교육으로는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교 위주가 아니라 점점 이제 학원의 위주가 되어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학원이 더 먼저였지 학교가 우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점점 이제 뭔가 우리 사회도 지금 뭐 4차 산업이다, 뭐 6차 산업까지 가고 있는데 학교라는 변화가 제일 먼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지지 못하는 거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도 달라져야 합니다. 주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발표 토론 학습으로 창의적 사고와 연구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미래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친구들과 협업해 주제를 탐구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에 대해서, 고정관념이랑 이런 편견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깨우쳐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한 자기 말하기도 중요한데 이제 다른 사람의 말도 이제 인용하는 거,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거를 심도 있게 탐구하면서 이런 저의 진로 분야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봤던 게 저의 미래 대학 진학이라든지 또 나중에 취직을 해서 저의 분야에서 더 전문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창의융합 발표 토론식 프로그램의 개발자이자 이곳에 오기 전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했던 김춘식 교수. 그는 인문학을 전공한 공대 교수라는 특이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포항공대에 재직하면서 포항공대 학생들을 지도하는 소위 소논문을 쓰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창의융합형 발표 토론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이렇게 잘 검증이 되고 또 선호도 높고 학생들의 만족도 높아서 2021년부터는 무한교육지원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고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벌써 3학기째 무한교육청, 그다음에 영광, 그다음에 영암, 강진, 이제 목포까지 현재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쯤이면 현재 10살 정도의 초등학생이 그동안 공교육을 통해 배웠던 정보와 지식은 거의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며 현재 직업 중 65% 이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김춘식 교수의 생각. 이러한 시대의 유일한 교육적 해법은 기술 문명의 진전 속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토론과 질문이 있는 창의융합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고민 끝에 탄생한 게 창의융합 발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작지만 소논문을 써보고 그다음에 스스로 발표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토론하는, 말하자면 문해력과 발표 토론 능력을 모두 갖춘,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한 학생들은 확실하게 굉장히 스마트해지면 똑똑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발표를 한번 해보고 직접 자기가 주재해서 토론을 진행해봤다는 것만으로도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것이죠. 김춘식 책임 교수와 함께
창의융합 발표 토론 프로그램의 운영과 평가를 맡고 있는 교수진입니다. 7월 9일 날 제 성과 발표하잖아요. 이제 7월 9일? 그럼 시간상으로 가능한 거예요? 5개죠? 5개죠. 그 정도 돼요. 그 전체 중에 네. 모두 통합적인 토론 주제를 2개.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인 성과 발표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가 한창입니다.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이 좋고. 그러니까 전체.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는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제가 몇 등인지도 몰랐고 제 성적도 몰랐어요. 근데 그 공부가 즐겁지 않다라고 느끼게 된 그 순간이 나의 등수를 알게 되고 성적을 알게 되고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게 생기고부터는 공부가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제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공부하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된다면 조금은 즐겁게, 그리고 자신이 이 학교의 주인이구나,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국가 중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는 성적 지상주의, 입시 위주 교육이 불러온 학교 교육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1등급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험을 위한 학습, 외우기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변화되어야 될 게 어쨌든 배우기 위한 시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보다는 각각의 개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 학교에서도 프로그램 측면에서 정말 진로, 그리고 정말 생기부가 아닌 오로지 흥미, 아니면 각 학생마다 아니면 각 학급마다 지정 주제를 줌으로써 그걸 탐구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학생들은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서울에서 각 지역의 멘토들이 모였습니다. 토론식 교육이 낯선 학생들을 밀착 지도하며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전에 발표 토론식 수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멘토링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그리고 그 지역 경제나 고등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교과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 전공 분야나 혹은 주변의 사회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 생각을 했었는데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해보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는 과정이라든지 그 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제가 했던 과정에서 좀 더 발전돼서 토론까지 나아가는 과정에다가 그런 과정을 도와줄 멘토도 있고 지도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좋겠다라는 취지가 좋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에 그 학생 우리 최세영 멘토 어디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죠? 지금 무안에서 고등학생들 멘토링 하는 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고등학생들 멘토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 학생들이 실제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에서 많이 태도도 좋아졌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토론하는 태도를 제가 배우기도 했던 것 같아서 되게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렇게 쌍방향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주는 그런 어떤 교육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핵심이에요.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교육 멘토는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팀원들을 밀착 지도해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이 과정은 멘토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시 위주 교육을 받고 자란 멘토들. 후배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진로를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 멘토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멘토링 활동이 대학 와서도 거의 동일하게, 또 제가 비대면 상황에 좀 수수한 거이긴 했지만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다시피 하니까 이 점을 잘 한다면, 유의하고 잘 한다면 대학 가서도 잘 적응하고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책 더미에 이렇게 고등학생은 많이 덮여 있는 걸 상상을 하잖아요. 이런 과목도 너무 많고 공부할 시간도 너무 많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비교과적인 활동, 이런 사회 직접 이렇게 배운 걸 통해서 이런 확장시키는 부분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기회가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사회의 적용 그런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교육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노가은 멘토. 학과 수업에만 집중해도 바쁠 시기지만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곧 6월이니까 아마 6월 모의고사 같은 성적 고민도 있을 거고 곧 체육대회 시즌이니까 체육대회 관련된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3월 캠프 개강식 이후 온라인에서만 보던 멘티들과 처음 대면으로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학생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멘토의 깜짝 등장을 반기는 아이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온라인으로만 만나온 게 모두 내심 아쉬웠답니다. 너희 체육대 한다며? 네. 금요일에. 네. 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박 2일이야? 네. 1박 2일은 아니고 그냥 2일.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눈 보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잘 지냈지. 정말요? 네, 바쁘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지만 서로의 일상을 챙길 만큼 가까워진 네 사람. 문득 자신의 바쁜 일과를 쪼개서 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바쁘긴 하죠. 그래도 일단 줌으로 만나니까 공간의 제약도 없고 시간 활용도도 높고 그런 점으로 일단 극복할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었는데 그때 멘토링 하고 나서 애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치유도 받았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멘토링 집중 기간을 맞아서 학생들을 위해 무안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가은 멘토. 앞선 지정 주제 토론에 이어서 자유 주제 토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 어떠신 것 같나요? 석차는 괜찮아, 좋아. 인공장비랑 이동장비 이식이랑 멘토의 칭찬에 학생들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으면 10페이지 정도에 되는 글의 흐름을 하나로 잡아야 돼.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 번 고쳐 써야 되고 고쳐 쓸수록 글의 퀄리티 높아지는 건 이미 경험해 봤잖아. 네. 그치?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많이 읽고 들어가기랑 나가기를 중심으로 딱 글의 중심을 잡아야 돼, 항상. 멘토는 자료 수집부터 분석, 발표문 작성과 프레젠테이션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도합니다. 이런 쌍방향 케어는 발표와 토론, 진행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요. 가은 멘토의 세심한 지도에 학생들도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경 지식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은 멘토 선생님은 이 정도 아니면 뭐 더 크게 많은 부분에서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 정도 말하면은 이만큼 부풀려서 다양한 정보를 주니까 더 많은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10장 정도의 보고서를 쓰는 거는 솔직히 대학생도 힘든데 고등학생, 중학생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참고 문헌에서 그냥 그대로 긁어오거나 그런 점들이 많은데 그거 대신에 그런 것들을 접해서 자신의 언어로 풀어쓰고 자신의 생각을 담는 거를 되게 강조해서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멘토 수업이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네 사람. 때마침 저녁 시간이라 다 같이 급식을 먹기로 한 건데요. 추억의 급식 맛에 푹 빠진 가은 멘토.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학창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때 맨날 교실실 뛰어갔던 기억이 막 나고 교식 아주머니한테 더 달라고 떼쓰고 한 번 더 달라고 하고 안 받은 척 떠받고 그런 생각도 나네요. 회진한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하고 초조한 학창 시절. 지금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민을
불과 몇 년 전 가은 멘토 역시 똑같이 지나왔습니다. 멘티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도 교육 멘토의 장점인데요.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성적 고민부터 진로 상담까지 인생 선배의 조언과 지지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1학년 친구들인데 중학교 시절을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했고 그러면서 놓친 점들이 많아요. 발표 수업도 당연히 못했고 토론 수업도 당연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과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그런 점들을 하면서 점점 확실히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언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언제 다양한 특강을 들어보겠어요. 그런 기회나 경험 자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덧 헤어져야 할 시간. 짧은 만남이었지만 학생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온라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지난 5월 창의융합시대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발표 토론 수업과 함께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축인 창의융합 온라인 캠프 그 4번째 초청 강연이 열렸는데요. 강연자는 포항공대 김무환 총장입니다. 너무 좋은 자리 또 너무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경향은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고 그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에는 오히려 그 인공지능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얼마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일들을 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느냐가 다음 세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자 오늘 강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미래사회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강연이 모처럼 대면으로 열리게 되면서 무안뿐 아니라 강진과 영암 등 서부 지역 학생들까지 강연장을 꽉 채웠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느껴집니다. 과연 어떤 강연이 펼쳐졌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자, 창의융합. 창의는 뭐예요? 핵심 영역이에요. 융합은 팀워크. 그게 생각할 때 개인이 모든 융합을 다 해야 된다고도 생각했지만 팀을 이루어서 뭔가 융합된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창의융합형입니다. 어떤 전공 기자가 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금방. 그런데 아이젠하워를 만났을 때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금방 깨우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소통을 하시겠어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한다고 유명하래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설득시키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한다는 것은 나랑 말하는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게 소통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이 소통 한번 해보실래요? 누구하고? 부모님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잘 키웠다고 느끼실 수 있게 여러분들 소통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자신감 있는 건 좋지만 쉽지 않네요. 그렇지만 그런 소통을 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해 주세요 하는 게 제 이야기고요. 리더로서의 자질이 이제 뜻을 아는 능력이라고 했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아무래도 낚싯대를 던져놓고 이제 적당한 타이밍에 낚시채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조원들을 이제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의 그러한 리더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다른 조원들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열띤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우리 학생들 원래 이렇게 질문에 적극적이었나요?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가감없이 쏟아냅니다. 뉴 노멀 시대의 변화를 아이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실감하고 있었는데요. 무안고 3학년 재학 중인 이세연인데요. 아까 메타시티 얘기를 하셨었는데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 성장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가 코로나 때문에 가상현실이 주목받았던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고 최근 5월쯤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 많이 하락하였는데 앞으로의 메타버스 성장 추세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것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답! 지난 2년만큼 메타버스가 증가 추세를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나온 메타버스에 대한 많은 기술들, 많은 경험들을 누가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승자는 결정될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온라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라인 교육 시설. 이제 안 하나요? 대면 교육하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각과 교수님들한테 선언을 했어요. 모든 학과는 어느 한 학기를 정해서 오프캠퍼스 시메스터를 정해주세요. 오프캠퍼스 시메스터가 정해지면 그 학기에는 그 과에서 하는 모든 강의는 전부 온라인으로 합니다. 대신에 학생들은 그 한 학기는 학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미국에 가서 강의를 들어도 좋고 본인이 원하면 유럽에 가서 강의를 들어도 좋고 본인이 가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적어서 내면 계획을 적어서 내면 우리는 그 학생이 외국에 가는 교통비까지 학교에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최대한 써서 앞으로 학생들한테 더 많은 경험, 더 자기 주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인 포항공대는 선진적인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왔습니다.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는 학교 현장의 교육 과정에도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 전기전자공학과 가서 연구원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강연에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인간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지쳤던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식이 조금 생겼을 때 자신감이 엄청 올라갔다가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데 제가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 지식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자신감이 조금씩 계속 상승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위로가 됐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는 학생들은 왜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냐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다 더 큰 어떠한 우리의 현상을 갖다가 이끌어내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분야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협업 능력, 리더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키울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수능이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나 실수를 용인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큰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험심도 애들한테는 같이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무안에서 처음 시작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발표 토론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은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발표 토론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헌 탐구 능력, 또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고, 또한 발표 토론을 통해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고, 또 리더로서의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아주 귀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창의융합 발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암의 학생들입니다. 원자로 해서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서 나오는 열로 여기 가압기에서 물을 끓이고 이때 나오는 열을 바닷물로 다시 냉각시켜서 다시 재사용하면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수력이나 풍력보다 단가가 훨씬 싸고 얘네가 연소를 원전 문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한창입니다. 고진이 폐기물은 사실상 아직까지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아직 제대로 된 방법이 없어서 핵심에 투기하거나 아니면은 메모라는 방법을 쓰고 있죠. 네, 저희 평소에 이렇게 좀 주제인 만큼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은 이렇게 좀 열띤 토론을 하는 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주로 저희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 중간 지점쯤에서 만난다든지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통을 통해서 팀원들의 의견을 융합해 결론을 찾아가는 말 그대로 창의융합 교육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껏 지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꽤 좋습니다. 일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혼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듣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표 토론을 하면 저희들끼리 의견도 나눠보고 자료 조사를 해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집중이 잘 되고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이곳 강진의 학생들 역시 이번 발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소통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막 멘토쌤이랑 뭔가 좀 하실 때 선생님이 코멘트로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다는데요. 당장 광주만 가더라도 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많고 서울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광주는 되게 왜 문화적으로 발달이 안 돼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이걸 보급해야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에 나선 학생들. 발표 토론식 교육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발표에 대해서 엄청 거부감이 조금 느껴졌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해소된 것 같고 이제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이제 그런 점도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되게 막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흥미도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전환점이 됐던 게 발표를 했을 때인데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듣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거를 아무래도 다 이야기를 해본 활동이었으니까 그런 거를 보니까 되게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어떤 좀 이 활동을 하면서 되게 행복했다고 좀 느끼고 있어요. 도전은 늘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더욱 짜릿하죠. 지금 이 학생들처럼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공부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더 많은 아이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건데 그쵸. 결국은 이게 추억이고 경험이고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너희들이 진짜 그때 했던 것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서 사회생활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의 고생이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양분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단순한 암기 위주 학습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창의융합 토론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의 어떤 원인을 좀 여러 각도로 좀 파악해 볼 수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안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개강식과 함께 시작된 창의융합 발표 토론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창의융합적 사고를 키워나갔습니다. 여기에 교수진과 교육 멘토는 밀착 지도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유명 석학들이 연사로 참여한 온라인 캠프는 학생들에게 꿈과 도전 의식을 심어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학생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리고 7월 성과 발표회를 끝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5개월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12주간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성과 발표의 날. 팀별 발표 평가와 함께 우수팀으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한 상장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우수팀은 과정 평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발표문과 발표 자료, PT 기량을 평가해 선정했는데요. 올해는 총 3팀의 우수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참여 학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됐을 텐데요.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네요. 전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인데요. 도전을 마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우수팀으로 선정이 돼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겹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멘토 선생님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그 소논문 작성의 이 과정을 제가 그대로 흡수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니까 후회하기도 하고 뭔가 아쉽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이번 참여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제가 다 흡수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발표 프로그램이 있어서 더 훌륭한 결과를 얻고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좋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배우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은 학생들.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안군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도교육청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과 함께 새로운 연수를 기획하고, 또 이 학생들이 우리 후배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서 후배들이 다시 선배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무안교육의 그리고 전남교육의 선순환적인 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구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회.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이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함께 토론하는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것.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미래 교육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이 학생들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만 되면은 거의 모든 수업을 발표 토론식으로 합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슈를 제기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함께 토론하는 게 거의 일상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런 자신감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아주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교육의 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가전 전시의 핵심이 우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풍력 테크놀로지, 친환경, 인공지능, 로봇, 메타, 용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공항까지 진짜 그대로. 미래형 인재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창의융합 발표 토론 수업이 실제로 학교 교육에 적용되려면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얘기하는 정작 이루어지는 없잖아요. 점점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한 경험을 우리 선생님과 함께 공유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연수의 결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도 사회과 교과목이라는 교과목에서 실제 이런 발표 토론식 교육 수업을 직접 이렇게 시행해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저희들이 마지막에 원하는 제일 중요한 연수의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번 창의융합 발표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이 필요한 이유도 찾을 수 있었죠. 이제 학교가 교육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선생님들은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토론 수업이라는 게 저한테는 제가 미술 교과이다 보니까 좀 어색해요. 꼭 굳이 토론을 한다라는 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발표 수업도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계획했던 그 수행평가를 발표까지 한번 끌고 가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어색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르다는 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스스로 체험해 습득한 지식을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로 보여줄 수 있게 교실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워가는 아이들. 이게 바로 창의융합형 발표 토론식 수업이 필요한 이유이자 우리 미래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양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접하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또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제가 나중에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좀 더 이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주제로 친구들과 함께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도 가까워지고 이제 또 친구에게서 모르던 점도 배워가면서 인간관계에서도 약간 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협력할 때 필요한 자세 같은 거를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이제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이제 많이 말하는 것과 자기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교육의 붕괴, 이미 교육 대전환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변화한 시대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번 창의융합 발표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물음에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은 것도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간단하고 요점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또 서로 간 자기의 의견, 충돌되는 의견을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론 수업은 무엇보다도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정보들 또 지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교육과는 현격하게 다른 어떤 교육 방식을 채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 주제 핵심이 뭐고 이슈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 이게 바로 인문사회, 즉 생각 기반의 창의융합 교육입니다. 발표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인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가치, 바른 인성에 대한 가치, 함께 만들어내는 협업의 기쁨도 알게 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며 AI를 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는 질문에 인색합니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며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면 학업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을까요?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